독일 나치를 예를 들자면 "이게 다 유태인 때문이야. 우리가 못 사는 거 1차 세계대전에서 진 거 그 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진 거야. 이거 처단 못하면 우리나라 망해."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나치였죠. 그러니까 뭐 어떤 거든 모든 문제를 대통령 때문이야, 여당 때문이야, 야당 때문이야, 중국 때문이야, 미국 때문이야, 뭐 트럼프 때문이야, 이민자 때문이야, 뭐 남자 때문이야, 여자 때문이야, 이런 모든 생각은 파시즘이고 그게 극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글쓰는 오이입니다. 첫 방송이지만 저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궁금해하시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극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. 뭐 트럼프가 처음 당선되고 브렉시트가 일어나고 하면서 해외에서 극우가 득세를 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,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도 극우 논란이 있죠.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을 흔히 극우라고 표현을 합니다. 특히 서부지검 습격이 있었고, 그러면서 뉴스에서도 극우가 준동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는데, 근데 이 극우라는 게 뭘 표현하는지 애매하잖아요. 그 단어 뜻을 이제 기계적으로 보면 극우는 이제 정치적으로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인데, 근데 일반적으로 우파의 끝은 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한다든지,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일본이 한국 경제를 발전시켜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든지 뭐 이런 건데, 지금은 좀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극우가 그런 정치적 포지션을 의미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21세기 들면서 이 우파 좌파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순전히 제 기준에서 뇌피셜로 극우가 뭔지 또 극자가 뭔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좀 최근의 이슈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먼저 극우를 생각을 해볼게요. 일단 보수란 건 뭐죠? 참고로 이제 좌파 우파 좌우가 있고 진보 보수 이런 게 있잖아요. 이게 뭐 비슷한 뜻이긴 한데 사실 따지면 조금 달라요. 근데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일단 같은 의미로, 그러니까 우파는 보수, 좌파는 진보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. 그 우파 보수란 건 뭐냐? 지금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걸 흔히 보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회는 괜찮아, 시스템은 나쁘지 않아, 야 한국 이 정도면 훌륭하지, 다 고생해서 만든 나라야, 이런 게 보수예요. 기본적 포지션은. 그런데 아무리 모르는 척 하려고 해도 사회에 문제가 있잖아요. 우리 사회에 뭐 문제가 있고, 사실 세계 어디나 문제가 없는 사회가 없어요. 다 문제가 있어요. 그럼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점이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. 그 이념 안에서. 그래서 사회가 훌륭한데 왜 문제가 있냐? 제일 쉬운 게 뭐예요? 나쁜 놈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수에서는 나쁜 놈을 때려잡습니다. 나쁜 놈이 있네? 걔네가 문제야. 이게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 세력이 문제야. 종북좌파 뭐 너네가 문제야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극우는 뭐냐? 이 생각이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. 이제 다 걔네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걔네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의 안정성도 버릴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본말이 바뀌는 겁니다. 그때부터 극우가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자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데, 계엄은 불법이 아닌데 이제 권한을 넘어서 국회를 군대로 막았죠. 그러면서 이제 불법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싫어가지고 국가의 안정성을 파괴를 해버린 거죠. 스스로 보수인데. 그러니까 우파는 원래 사회를 안정적으로 해야 돼. 그게 기본이야. 근데 그걸 파괴를 한 거죠. 그 사람들, 그 세력이 싫어서 저놈을 잡아야 돼.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, 극우가 나쁘다는 말을 저는 한 게 아니에요. 빈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초가삼간 다 태워야 할 때도 있겠지. 극우들은 이제 상황을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국회도 점령하고 법원도 습격하고 이런 일을 벌인 거죠. 근데 그게 보통 우파의 기본을 넘어선 거라서 극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반대로 극좌는 뭐냐? 극좌파. 이제 극우 쪽 분들이 저기 극좌파라고 막 이런 비난하는데, 여기서 또 진보부터 봐야겠죠. 진보라는 건 뭘 바꾸자는 거죠. 뭐든 바꿔보자는 거지. 우파는 사회는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문제가 있다, 이건 거고, 좌파는 반대로 사회가 문제라는 거죠. 그 여러분은 다 안 읽어보셨겠지만, 그 읽어보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.
자본론이라고 이제 마르크스가 쓴 책을 보면 굉장히 좀 재밌다? 의외인 게 뭔지 아세요? 마르크스가 자본가들을 비난을 안 합니다. 의외죠? 자본가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마르크스 논지예요.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야. 그냥 자본이란 게 그럴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바꿔야 돼. 사람이 사람을 도구화하는 이 자본주의 타파해야 돼.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. 이까지는 그냥 좌파예요. 사회가 문제야.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. 근데 좀 이제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공산주의식으로 막 사회를 완전히 뒤엎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나키즘처럼 진짜 사회를 부수자. 이렇게 이제 체제 불응으로 가는 거죠. 근데 이게 또 극자라고 하려면 어떤 느낌이면 되냐면 그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막 테러나 뭐 이런 걸 하는 거죠. 테러나 뭐 군사 혁명이나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죠. 근데 이 체제를 바꾼 이유가 뭐죠? 그 민중이 힘들어서 그 삶을 위해서 혁명을 하는 건데 그 테러를 하고 이러면은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극우와 마찬가지로 본말이 바뀐 거죠. 마르크스 글들을 보면은 조금 좀 재밌는 예인데 마르크스 글들을 보면은 노조 활동을 비판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노조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잖아요. 특히 19세기 이럴 때는 노동자들 삶이 굉장히 비참했거든요. 그러니까 임금 올려달라고 하겠죠. 근데 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들 생활이 안정이 되잖아요. 그럼 혁명을 할 의지가 약해지겠죠. 그래서 그 마르크스가 노조 활동을 비판하는 그런 맥락이 나옵니다. 이게 어찌 보면 약간 극자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죠. 본말이 전도가 됐기 때문에. 혁명을 하는 이유는 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건데 인간답게 살게 되면 혁명을 안 할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뭐 이러는 이야기죠. 그리고 조금은 좀 다른 예일 수도 있는데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잖아요. 지금 팔레스타인 되게 슬프게 됐는데 아무튼 과거에 팔레스타인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 팔레스타인 뭐 아이들이나 뭐 여성들이나 뭐 이렇게 민간인들의 희생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운동가들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은 그런 장면이 이제 나가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분노해서 혁명을 하지 않겠냐. 또 이슬람 동지들이 그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을 뭐 함께 공격해 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런 희생을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극자적인 태도인 거죠. 그 생명이 중요한데 그 생명을 좀 간과하게 되는 거니까.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. 극우랑 극자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현재 극자는 진짜 드물어요. 20세기에는 극자가 굉장히 흔했습니다. 우리나라도 90년대 뭐 운동권 세력 이런 게 기본적으로 극자에 가까운 건데 그래서 20세기에는 우리나라에 극자가 많았어요. 근데 지금은 이미 체제가 그 자본주의화로 다 들어왔잖아요. 인정하고 싶지 않은 좌파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걸 다 없자, 세상 다 없자 이런 사상이 다수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극자란 게 뭐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이렇게 세력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.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서 이제 극우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. 앞에서는 이제 조금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파시스트가 극우죠. 그 파시스트의 특징이 뭐예요? 뭐 독일 나치를 예를 들자면 이게 다 유태인 때문이야. 우리가 못 사는 거 1차 세계대전에 진 거 그 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진 거야. 이거 처단 못하면 우리나라 망해.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나치였죠. 그러니까 뭐 어떤 거든 모든 문제를 뭐 대통령 때문이야, 여당 때문이야, 야당 때문이야, 중국 때문이야, 미국 때문이야, 뭐 트럼프 때문이야, 이민자 때문이야, 뭐 남자 때문이야, 여자 때문이야 이런 모든 생각은 파시즘이고 그게 극우입니다. 근데 이게 사실 딱 칼같이 나눠지진 않아요. 제가 극우와 극자를 구분을 했지만 당연히 사람에 대한 증오와 뭐 체제에 대한 분노가 같이 가죠. 제가 트럼프의 지난 선거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을 보면서 이게 극우인가 극자인가 이걸 모르겠다는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. 왜냐면은 그분들이 기존의 정치 체제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대통령 같지 않은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. 기존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서. 그런데 그걸 또 트럼프라는 사람이 의존하는 게 굉장히 극우적인데 그리고 시스템을 부정하면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제가 마르크스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. 근데 최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설문조사를 보면 상대편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, 상대편 지지자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편이 잘한다는 것보다 상대방이 당선되면 안 되니까 우리 편을 지지한다
이런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. 그런 면으로 보면 진보나 보수나 지금 극우에 훨씬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요즘은 극자가 없습니다. 다 극우입니다. 다 극우야. 저는 뭐 극우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. 극단적인 행동이 당연히 필요할 때가 있죠. 근데 그렇다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상황이면 그래도 극우보다는 극자가 낫지 않습니까? 그 체제를 미워하세요.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. 최근에 좀 극우라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좀 의미가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요즘 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뭐 진보니 보수니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해요. 멀리서 보면은 다 그게 그거다. 뭐 아무리 자기들끼리 떠들어 봐야 다 자본주의 안에서 살면서 뭐가 그렇게 다른 척하면서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정 안 되면 다 같이 뒤엎자. 누구를 비난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였습니다. 재밌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뭐 업데이트는 정해놓진 않았는데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최소한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다음에 뵙죠.